안녕하세요. 명순의 요소입니다. 이 시간에는 장내 발효의 명인이 되다 라는 주제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발효의 명인이란 미생물을 최대한 잘 키우는 사람이죠. 수적으로. 발효가 잘 됐다는 말은 미생물이 최대한 증식했다는 말이고, 이 발효의 명인은 미생물을 최대한 잘 키우는 사람이죠. 자, 우리는 외부에서 청국장이나 된장, 막걸리, 누룩을 만들 때 발효를 잘 시키려고 용을 씁니다. 돈을 주고 가서 배우기도 하고. 그런데 정작 대장에서 일어나는 발효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씁니다. 발효를 도와주기는커녕 방해하는 섭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내 발효의 명인이 돼야 됩니다. 자, 수많은 건강서적, 많은 유튜브 정보를 봐도 입에 집어 넣는 얘기만 하지 어떻게 먹어야 대장에서 발효가 잘 되는가 이런 것을 가리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장내 발효의 명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외부에서 발효를 시키는 명인이 어떻게 하는가를 잘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청국장을 만들 때 콩을 최대한 물러지게 잘 삶아줍니다. 그리고 막걸리 만들 때, 누룩을 만들 때 고두밥을 지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익혀줄까요? 푹 삶아줄까요? 그 이유는 미생물한테 최대한 쉬운 먹이, 즉 소화가 쉽도록. 자, 사람이나 미생물이랑 똑같죠. 뭔가 분해하기가 쉬워야 돼요. 그래야 사람은 소화가 쉽고 미생물은 발효가 쉬워지는 거죠. 자, 그 에너지를, 영양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분해가 쉬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장내 미생물도 똑같아요. 쉬운 먹이가 들어올 때 발효가 쉬워져가지고 미생물이, 즉 유익균이 최대한 증식을 하면서 많은 영양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 증거물이 바로 꼬들한 변인 것입니다. 무른 변, 악취나는 변은 발효가 아니고 썩은 것이죠. 자, 외부에서는 김치가 발효가 잘 안 돼도 썩진 않아요. 그냥 발효가 좀 덜 될 뿐이지요. 그렇지만 대장에서는 반드시 부패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젓갈을 담았는데 젓갈은 발효죠. 썩은 건 아니죠. 그래서 먹어도 탈이 안 납니다. 그렇지만 생선을 아무 데나 던져 놓으면 부패를 하죠. 그걸 먹으면 탈이 나죠. 자, 이처럼 발효나 부패가 일어나듯이 우리 대장에서는 반드시 발효 아니면 부패가 일어납니다. 발효가 많이 일어나면 부패가 적게 일어나고, 부패가 많이 일어나면 발효는 반드시 적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장에서는 정말 발효가 잘 일어나야 됩니다. 자,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별짓이라도 다 하는데 정말 건강에 가장 중요한 대장에서 발효는 신경을 안 쓴다는 것입니다. 아니, 모른다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방해를 하는, 섭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드시지 말라는 현미밥, 콩밥, 생채소, 견과류, 생식, 과도한 섬유질 이런 것들입니다. 자, 경미님이 2번 방에서는 껌미님이죠. 아마 어릴 적 그 별명 같아요. 친구들이 붙여준. 경미님이 과거 3년 6개월 동안 현미효소와 명수식 섭생으로 건강해진 이야기를 시리즈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자, 당사자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지금 건강해지셨어요. 자, 처음에는 그냥 소화라도 좀 잘 되겠지 하고 드시면서 명수식 섭생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철저하게 지키시죠. 식단을 보시면.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변했을까요? 자, 본인이
제가 이제 카톡방에 올리는 글이라든가 책에 나온 그런 글을 보고 자기 몸을 관찰하다 보니까 정말 제 말이 맞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끊지 말아 해도 끊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 드시마랑을 먹어보면 손해만 보거든요. 몸이 피곤하고 변해서 냄새가 나고 물러지고. 그러니까 제 말에 이제 믿음이 가면서 점차 이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자, 철저하게 했다면 1년이면 될 것을 3년 6개월이 걸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처음에 제 섭정을 지키라고 하면은 이걸 단칼에 그걸 철저히 지키는 분이 있고 어설프게 안 지키는 분이 훨씬 더 많죠. 가끔 이렇게 가게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여쭤보죠. 철저하게 지키냐 하면 그게 너무 어렵다. 안 지켜진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이제 안 믿어지니까 안 지키겠죠. 그래도 그런 걸 먹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것 좀 먹는다 해서 뭐 해로울까. 이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안 끊는 거죠. 자, 그런데 정말 그것은 제가 속된 말로 죽으려고 용 쓰는 짓이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정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해롭죠, 해로워. 저는 공짜로 정말 그걸 주어도 안 먹고 돈 준다고 빌어도 안 먹는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별짓이라도 다 하는데 왜 몸에 해로운 짓을 돈을 들여가서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경민님도 그랬고 저도 과거에 그렇게 섭정을 하다가 이렇게 고쳤을 때 훨씬 좋다는 걸 겪었습니다. 자, 그럼 사람 몸이랑 다 비슷한 겁니다. 자, 경민님이 그렇게 건강해졌다고 하니까 어떤 딴 분이 뭐 당신한테 좋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다 좋으란 법은 없다. 그리고 현미밥, 뭐 생채소, 견과류 안 먹는 게 답이 아니다. 이 말은 뭔 말인가요? 어떤 사람은 현미밥, 견과류가 맞는 사람도 있다. 생채소가 좋은 사람도 있다. 이 말이겠죠. 자, 본인은 그런 섭생을 여전히 하면서 해보지도 않고 명수식 섭생을 폄하하는 것이죠. 자, 머릿속에 아는 것은 자기가 박사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고 그리고 섭생도 철저히 해보지도 않으면서 어설픈 지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든 또는 체질에 상관없이 우리는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대장에서 발효가 어려운 음식은 누구한테나 어려운 것입니다. 쉬운 음식은 쉬운 음식이고. 자, 그리고 우리가 발효의 명인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튼 장내 미생물한테 쉬운 먹이를 넣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혈당 지수라는 게 있죠. 부패. 자, 저는 이걸 부패 지수라고 한번 이름 짓고 싶어요. 대장에서 부패를 일으키는 정도. 자, 1등이 바로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많은 음식들입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견과류나 깨같이 식물성 지방이 많은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콩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콩은 자, 기름 성분이 적냐 많냐에 따라서 좀 소화가 쉬운 것들 있죠. 제가 이제 뭐 흰밥에 뭐 좀 넣어 먹어도 괜찮다. 그게 바로 강낭콩이나 완두콩이죠. 그것도 풋콩일 때. 자, 그리고 또 장내 발효를 방해하는 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섬유질들입니다. 야채죠, 야채. 생야채는 자, 우리가 야채 하면은 왠지 생을 말하는 것 같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섬유질이죠, 야채는. 그러니까 미역, 김, 버섯, 뭐 시래기, 김치 다 야채입니다, 사실은. 아니, 섬유질이죠. 이 섬유질을 과다하게 먹으면 절대 변이 안 좋아집니다. 변해서 악취가 납니다. 그리고 생식 가루, 우리가 생식이라고 그러죠. 생고구마, 생밤 또는 동결 건조한 생식 가루들 다 대장에서 어려운 것들입니다.
자, 우리가 생은 무조건 어려운 것입니다. 익힌 것보다는. 자, 그리고 뭐 현미밥도 조금 대장에서 발효를 방해하죠. 견과류나 콩보다는 덜하지만. 자, 그래서 제가 그 음식들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쉬운 자, 우리가 야채도 어떤 놈이 더 쉽냐? 제가 뿌리나 열매 채소라고 그러죠. 잎사귀보다는. 그래서 현재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잎사귀를 제거하고, 그러니까 생잎사귀는 최악으로 안 좋고, 잎사귀로 만든 김치 종류, 나물 종류 이런 것도 안 좋죠.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뿌리나 열매로 만든 그런 깍두기라든가 된장국에 넣는 호박, 양파, 무 이런 것들이 좋다는 거죠. 자, 아무튼 섬유질 양을 줄이고 뿌리나 열매로 바꾸고 그 양도 더 줄이라는 거죠. 그리고 탄수화물도 고구마, 감자, 옥수수 이런 것보다는 흰쌀밥이 더 편하다. 자, 그렇게 하면서 장내 발효를 도와주면서 점차 장내 환경을 살리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김치를 좀 먹어도 되고, 좀 장내 발효가 좀 어려운 음식도 좀 더 쉬워집니다. 그렇지만 장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또는 변비가 심한 사람일수록 그렇게 장내 발효가 쉬운 섭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아무튼 우리가 장내 발효의 명의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장내 발효가 어려운, 제가 드시지 말라는 것을 식단에 제거하고 명수식 섭생 안에서도 더 디테일하게 자기 환경에 맞게, 자기 장내 환경에 맞게 조절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누구든지 장내 발효의 명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껌미님이 그렇게 이제 수고스럽지만 여러 편의 글을 올려주셨는데, 어떤 분들은 뭐 저한테 뭐 얻어먹을 게 있어서 그렇게 수고를 해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절대 그런 것은 0.1도 없습니다. 경미님은 자신의 지금 건강 상태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고마워서, 그리고 후학들을 위해서 어설프게 명수식 섭생을 지키지 말고 철저하게 해라. 그러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아주 빨리 좋아진다. 이런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로움을 해주신 거예요. 저하고 통화 한번 해본 사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런 질병인데 현미효소를 먹으면 되느냐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하시는데, 제가 정말 일일이 다 대답을 해드릴 수도 없고, 자,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첫째, 영양을 얻으려고 용을 씁니다. 그래서 현미밥을 먹고 막 콩을 먹고 그 유기농을 찾아 먹고 영양제를 찾아 먹고 몸에 좋다는 슈퍼푸드를 찾아 먹습니다. 그 영양을 얻으려고 그런 거죠. 두 번째, 피를 깨끗이 하려고 또 용을 쓰죠. 그래서 농약 뿌린 거 안 먹고 유기농 찾아 먹고 화학물질 피해서 스텐을 쓰고 샴푸도 안 쓰고. 왜냐? 독이 내 몸속에 들어올까 봐. 즉 피를 깨끗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포, 우리 몸 세포로 되어 있고, 이 세포는 영양이 들어가고 피가 깨끗해지면은 최상의 성능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현미효소가 좋냐 나쁘냐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현미효소는 가장 많은 영양을 얻을 수가 있어요. 발효를 시켰기 때문에 그 현미의 영양을 온전히 얻을 수 있고, 또 발효 음식에는 효소가 들어있어서 피도 깨끗이 해주고, 또 미생물이 만든 영양까지 들어있어요. 그래서 현미효소를 먹으면 살이 찌고 피부가 고와지고 많은 부분이 변하는 거죠. 자, 경미님 식단이 너무 단순해 보이죠?
저렇게 단순하게 먹고 영양실조가 걸리지 않느냐. 그 반대로 가장 많은 영양을 얻을 수 있는 식단입니다. 우리가 영양을 얻기 위해서는 영양 밀도가 높은 고기를 좀 먹고, 그리고 현미효소를, 흡수율이 월등한 그 미생물이 만드는 영양을 얻을 수 있는 현미효소를 마시고, 또 가짓수를 단순하게 그렇게 드셔야 되는 이유는 장내 미생물을 최대한 양육할 수 있는 식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미생물을 통해 간접적으로 또 많은 영양을 얻게 돼요. 자, 분석적으로 영양이 많은 현미밥, 콩밥, 생채소, 견과류를 먹으면 흡수율이 극히 저조해서 영양도 못 얻고 대장에서 부패를 일으켜 영양실조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영양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현미효소와 명수식 섭전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경민님 식단입니다. 자, 어떤 질병에 효과가 있냐 묻지도 따지도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 변이 좋아지고 영양이 들어가고 피가 깨끗해지는데 어떤 질병에든 나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뭐 중병이 있는 사람이, 투석을 하는 사람이 이거 먹어도 되느냐 물어보면 제가 먹어라 마라 대답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병이라는 것은 현미효소를 먹든 안 먹든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현미효소 먹고 당뇨병이 걸렸다, 현미효소 먹고 더 나빠졌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덤태기 쓰기 싫으니까 본인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지금도 여전히 콩을 갈아 먹고 막 야채를 막 갈아 먹고 그런 것은 당장에 그만두시는 게 장내 발효의 명인이 되는 길입니다. 자, 뭐 아주 여러 번 반복해서 글도 올리고 이렇게 음성 파일도 올리지만 철저하게 지킬수록 더 빨리 건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장내 발효의 명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